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들과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회견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언론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이러는 모습이 정말 진짜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게 있던데 61%인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냐?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에요. 소통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게 보는데 어제 이제 방중 결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체로 그 해외 순방이나 또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 국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쪽에서 부탁이 오죠. 순방 성과가 가려지니까 가급적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말아달라. 여기만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검찰의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대통령이 꼭 좀 하고 싶었던 말인가 보구나 싶던데 그 내용 한번 다뤄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아니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법원이 무죄를 했으니까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냐. 대장동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꼭 내가 관련이 돼 있으면 법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이건 일단은요. 논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죠. 예.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현직에서 일을 할 때요. 뭐 매일경제신문, 경제신문이긴 했습니다만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심에서 검찰이 졌을 때는요. 그걸 수사를 담당했던 또는 기소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의 실명을 신문에 쓰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런 언론 드물었거든요. 그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 그냥 수사해놓고 인사발령 나면 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집단으로 때로 그냥 당연히 뭐 항소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잘 얘기했죠. 이재명과 민주당만 관계되면 그건 뭐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반대로 재벌이나 뭐 누가 관계되면 뭐 어떻게 봐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흔히 말하는 그 이권, 그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사무쳤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동안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졌을 때 네. 항소를 포기하는 퍼센티지가 아주 낮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의 오기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특히 어떤 그 정치성 또 권력형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애당초 권력 쪽에서 나쁜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권력의 오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잘못된 기소부터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만 관련돼 있다면은 이거 법원이 봐주기다라고 오히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거 역공경을 하면서 사실상 기소도 제대로 됐고 판단이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지 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항소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1심에서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주목도 못 받고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반발도 안 하고 뭐 항소를 포기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고 뭐 누가 국민의힘에서 압력을 넣었냐, 뭐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그 민주당 측에 있는 인사가 재판을 받고 항소가 포기되거나 무죄가 나온다 이거는 오히려 그 재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이 만약에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치더라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반드시 지적 한 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오죽하면 네.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거죠. 되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가 저 때만 딱 몇 번 이제 역정을 낸 적이 있는데 저 때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조선비즈 기자가 아니 뭐 쿠팡 유출범이 중국인이기도 해서 반중 정서가 있으니까 아니 그 중국인이 미국인이 미국 사람들로 갑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내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요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포기 자제하는 게 맞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건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치 그게 이재명이 시켜서 또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항소를 자제한 것처럼 몰아간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정치검찰에서 그걸 주도한 자들과 그에 부안해 동안 언론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경원이 장동영이 전부 다 항소 포기한 사람이 그랬죠.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검사들 글 하나 안 썼잖아요. 네. 유일하게 정유미 본인이 중립적인 잘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인사조치당한. 근데 최근에도 서해 피격 사건 국민의힘에서 항소 안 하면 난리 피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국정원 감청정보에 올북시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발표하는데 결국 또 서훈 국정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홍희 해경청장 이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을 또 재판에 시달려야 돼요. 그저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감탄하지요. 참 정리가 잘 돼 있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렇게 정리가 잘 돼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표현에 군더더기가 없죠. 놓칠 말이 하나도 없는 저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어제 이제 또 논리적으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막 그 장동혁 같은 말도 그건 비교도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상대방 그 변호사를 해서 그런가? 수긍할 수밖에 없게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혐중, 반중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자꾸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좀 부정선거니 어떻게 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쿠팡 유출 그 범인이 중국인이라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데 그러면은 중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쿠팡 문제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뭐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런 부분들이죠. 그 일단 사실적으로도 틀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아무 이익이 없는 거를
그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쿠팡은 지금 뭐 김범석, 범킴, 미국인 오너 아닙니까? 미국인 오너라서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불어도 나오지 않고 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쿠팡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쿠팡이 보여왔던 악행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국회 청문회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도 뭐 문지석 검사가 밝혔지만 그 외에도 뭐 주유수당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과로사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쿠팡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이거를 범킴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막 메신저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개됐을 때 그거 다 영어로 공개됐습니다. 범킴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거 미국인에 대한 뭐 잘못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영어로만 소통하고 영어로만 지시 내리는 범킴에 대해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서 각 한 번 세웠습니까? 그런데 오직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 기자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중국에 대한 그 잘못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에 또 의도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소속사가 어딘지는 네. 조선미지 기자였어요. 제가 예, 봤는데 예. 다분히 중국까지 가서 중국을 저격하는 질문한 거죠.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죠. 팩토도 틀렸지만 장소도, 그러니까 그 TMO도 안 맞는 거죠. 이런 말장난이 있는데 양국 정상은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셨냐고 물어봤어 모르겠어요. 마치 말장난이 아니라 근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맞아요. 둘이서 좀 그런 근거에 대해서 대화 좀 나눴어요. 이렇게 물어보자니까 대통령이 짜증난 거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당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빈민층 아이가 범죄를 하다 걸렸어. 모든 빈민들을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응? 가난하니까. 부잣집 아이가 걸렸어. 아, 부잣집 자제분이, 오세훈 씨 자제분이 어쩌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똑같은 거죠.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잘못되면 그 개인을 탓하면 되는 거고, 그 나라가 뒤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나라를 왜 욕합니까? 대통령이 그 뒤에 붙여서 한 얘기 있던데요. 네. 저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라는 그 조직의 그렇죠. 구조의 문제지. 예. 그게 왜 개인의 문제냐. 그리고 그게 중국 사람인들, 일본 사람인들, 미국 사람인들 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기자간담회 보면서 서해 구조물 예.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한한령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고 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정상회담 하고 나면요.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성명, 예. 스테이트먼트에는 담을 수 없는 세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뒷얘기를 배석을 한 이제 고위 관계자, 대개는 뭐 이제 안보보좌관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해주는 이런 게 정말 그랬어요. 그 필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서해 구조물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처리했고 선을 어떻게 긋자고 중국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한령도요. 그 일거에 그냥 확 풀어주고 또는 일거에 확 묶어버리고가 아니라 시주석의 얘기 상당히 와닿지 않습니까? 석자의 얼음이 갑자기 얼려진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녹겠습니까? 라는 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해줬다는 그게 국민에게 배경 설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필요한 기자간담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뒤로 싹 가려지고 나머지 이제 자극적인 얘기들만 부각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까 검찰의 항소 포기 그것도 기소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고 싶은 쪽에서는 공동 성명도 안 나왔네. 뭐 북한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못했네.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깎아내리는데. 그러나 이렇게 입장을 쭉 들어보고 아니 지금 그러면은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만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북한과 대한민국과 대화하도록 우리가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든지 좀 바꿔보려고 보수 인사를 갖다가 영입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석자 흐름이 하루에 녹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때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그건 참 중국이 받아들여 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그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됐잖아요. 네.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되고 해법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또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거의 100점짜리 내용에다가 절차입니다. 예, 너무 잘 됐고요. 뭐 벌써 뭐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마 곧 소식이 있을 것 같던데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러면 해준 것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왔나라는 말을 할 때 이거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인정한 것. 그거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필요한 히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K-팝이라든지 이렇게 한한령 관련해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이로운 건데 우리가 중국에게 해준 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셀카 찍은 거. 이거로 이렇게 외교를 쉽게 풀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외교에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저걸 보면서 그래도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낫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 시기라고 그러면은 가운데로 쫙 쪼개자? 뭔 소리야? 우리가 땅덩어리가 더 큰데, 한국은 이만큼 가져가 우리가 이만큼 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아예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반으로 딱 나누면은 우리는 제일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래? 오케이 쿨?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모두 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다 외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관련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이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둘 다 골치가 아프고 답답한 거거든요. 그것이 양측 지도자 사이에서 전략적 인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해법은 지금 없어요. 북한이 전혀 대화 응하지 않고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곳인데 그래서 양쪽이 중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노력한다. 우리 남한이 이건 또 성과고. 그다음 병난도 이야기도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병난도가 아마 저도 찾아보니까 포털에 검색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다 병난도 찾아본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병난도가 사람들이 인천이나 김포 쪽에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항해도 있는 거예요. 예성강 하구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을 중국과 남한과 다시 병난도 있는 어떤 백길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좋았고 북한을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같이 하자 뭐라도. 하나 더.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 높게 평가해야죠. 그런데 표현도 상당히 와닿게 합니다. 깔끔하잖아요. 뭐 저렇게 하고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소리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참 표현의 자유 많이 보장한다 생각 들어요. 특히 제일 그 보기 흉악한 게 플래카드에 장기 적출 막 이런 거를 초등학교 앞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애들 납치하고 장기 적출한다. 그러니까 팩트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오고 싶겠습니까? 갔더니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를 얻냐 이거예요.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장시켜가지고 무역 적자까지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그 공격 대상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 또 언급할 때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콜롬비아 같은 나라. 콜롬비아는 많이 동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특히 극단적인 그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인식에 쌓여가지고 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런 매체에서도 그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그걸 차곡차곡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항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물론이고요. 그 국민들이 또 우리에게 당연히 갖는 일종의 반감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혐오라는 걸로 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계속 영어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더 가속되거든요. 그게 가속이 되면 극단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일부 세력이라고 하지만 중국 대사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대림동 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놓고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그 행동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대통령의 말에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